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복잡한 내면을, 정돈된 집은 평온한 삶을 비춘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제가 나눴던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공기가 탁하다. 둘째,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넷째, 충동적으로 쇼핑한 물건, 어두운 색의 물건이 많다. 다섯째, 물건과 공간에 책임자가 없다. 여섯째, 이사 후에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덟째, 집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아홉째, 과거의 흔적, 아주 오래된 물건이 많다. 10번째,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 자체가 없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공감했던 항목이 바로 3번, 가족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리와 가족 소통,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보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 앞에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제 물건 아닌데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저 애한테 물어봐 라며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는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정리 주권을 행사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간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수많은 가정을 경험하며 발견한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희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건 요즘 다들 가진 필수 아이템이니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옷걸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게 필요한 옷걸이가 20개라면 그 20개는 필요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옷을 더 사게 될 것을 대비해 쌓아둔 200개의 옷걸이가 있다면 나머지 180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공부하며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새로운 경험, 지적인 성장,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분별하게 채우던 습관을 멈추고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3가지 황금률을 주문처럼 외우시길 권합니다. 첫째, 필요한 것인가? 둘째, 쓸 만큼만 채우는가? 셋째, 쓸 때 사는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중독에 가까운 과도한 소비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쇼핑 의존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의 진짜 무서움은 물건을 많이 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누군가 만류해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 법칙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언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들 때 즉시 결제하지 말고 딱 15분만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5분 후 다시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욕망은 상당 부분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난감 조르기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장난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1분 안에 결정하고 나오기와 같이 더 짧고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고 조사입니다. 한 경제주간지에서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쇼핑을 금지하는 이 도전에 수많은 주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참가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네, 이만큼이나 쌓여있는 줄 몰랐네, 라며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보물찾기를 한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비를 멈추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인 유니폼 프로젝트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웬 유니폼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한 달간 매일 입는 옷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옷 몇 벌만을 반복해서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5년째 실천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위한 정장은 단 2벌, 평상시에 입는 청바지는 3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이 평균 130벌, 여성이 180벌의 옷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옷장에는 항상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옷만이 걸려있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네 번째는 소비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문 앞에 배송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제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마트에 가보십시오.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직접 물건을 들어보고 사는 그 불편한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자도 만들어줍니다. 주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이 놀라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면 마트에서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 없이 식단에 필요한 재료만 정확히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영수증 분석입니다. 한 달간 모든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구매한 물품 목록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에만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체크되지 않은 물건들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쌓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의 비용이 월 평균 3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이 돈이면 온 가족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에 소중한 돈을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비협조로 정리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치워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을 월 3만 원짜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당신은 몇 개의 상자를 맡기시겠습니까? 상자 10개면 월 3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아까워서 못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서울의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집의 공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공간을 비워낸다면 가족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정리가 막막하다면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정리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냉장고 정리가 어려운 이웃 서너 명이 모여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정리해주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낼 때 정리는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허니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처럼 새로운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리는 낡고 무기력해진 우리 집에 허니문 효과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15분, 하루 한 개 버리기처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1년, 3년의 시간이 쌓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끄러운 공간은 언제든 사람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라진 마음의 평화. 둘째, 건강한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얻게 된 신체의 활력.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얻게 된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신체의 활력, 경제적 자유. 이 3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간에 그리고 삶 속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복잡한 내면을, 정돈된 집은 평온한 삶을 비춘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제가 나눴던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공기가 탁하다. 둘째,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넷째, 충동적으로 쇼핑한 물건, 어두운 색의 물건이 많다. 다섯째, 물건과 공간에 책임자가 없다. 여섯째, 이사 후에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덟째, 집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아홉째, 과거의 흔적, 아주 오래된 물건이 많다. 10번째,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 자체가 없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공감했던 항목이 바로 3번, 가족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리와 가족 소통,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보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 앞에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제 물건 아닌데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저 애한테 물어봐 라며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는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정리 주권을 행사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간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수많은 가정을 경험하며 발견한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희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건 요즘 다들 가진 필수 아이템이니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옷걸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게 필요한 옷걸이가 20개라면 그 20개는 필요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옷을 더 사게 될 것을 대비해 쌓아둔 200개의 옷걸이가 있다면 나머지 180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공부하며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새로운 경험, 지적인 성장,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분별하게 채우던 습관을 멈추고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3가지 황금률을 주문처럼 외우시길 권합니다. 첫째, 필요한 것인가? 둘째, 쓸 만큼만 채우는가? 셋째, 쓸 때 사는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중독에 가까운 과도한 소비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쇼핑 의존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의 진짜 무서움은 물건을 많이 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누군가 만류해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 법칙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언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들 때 즉시 결제하지 말고 딱 15분만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5분 후 다시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욕망은 상당 부분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난감 조르기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장난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1분 안에 결정하고 나오기와 같이 더 짧고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고 조사입니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쇼핑을 금지하는 이 도전에 수많은 주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참가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네,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 줄 몰랐네, 라며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보물찾기를 한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비를 멈추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인 유니폼 프로젝트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웬 유니폼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한 달간 매일 입는 옷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옷 몇 벌만을 반복해서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5년째 실천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위한 정장은 단 2벌, 평상시에 입는 청바지는 3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이 평균 130벌, 여성이 180벌의 옷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옷장에는 항상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옷만이 걸려있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네 번째는 소비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문 앞에 배송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제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마트에 가보십시오.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직접 물건을 들어보고 사는 그 불편한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자도 만들어줍니다. 주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이 놀라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면 마트에서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 없이 식단에 필요한 재료만 정확히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영수증 분석입니다. 한 달간 모든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구매한 물품 목록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에만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체크되지 않은 물건들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쌍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의 비용이 월 평균 3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이 돈이면 온 가족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에 소중한 돈을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비협조로 정리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치워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을 월 3만 원짜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당신은 몇 개의 상자를 맡기시겠습니까? 상자 10개면 월 3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아까워서 못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서울의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집의 공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공간을 비워낸다면 가족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정리가 막막하다면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정리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냉장고 정리가 어려운 이웃 서너 명이 모여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정리해주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낼 때 정리는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허니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처럼 새로운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리는 낡고 무기력해진 우리 집에 허니문 효과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15분, 하루 한 개 버리기처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1년, 3년의 시간이 쌓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끄러운 공간은 언제든 사람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라진 마음의 평화. 둘째, 건강한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얻게 된 신체의 활력.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얻게 된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신체의 활력, 경제적 자유. 이 3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간에 그리고 삶 속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복잡한 내면을, 정돈된 집은 평온한 삶을 비춘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제가 나눴던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공기가 탁하다. 둘째,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넷째, 충동적으로 쇼핑한 물건, 어두운 색의 물건이 많다. 다섯째, 물건과 공간에 책임자가 없다. 여섯째, 이사 후에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덟째, 집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아홉째, 과거의 흔적, 아주 오래된 물건이 많다. 10번째,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 자체가 없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공감했던 항목이 바로 3번, 가족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리와 가족 소통,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보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 앞에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제 물건 아닌데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저 애한테 물어봐 라며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는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정리 주권을 행사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간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수많은 가정을 경험하며 발견한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희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건 요즘 다들 가진 필수 아이템이니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옷걸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게 필요한 옷걸이가 20개라면 그 20개는 필요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옷을 더 사게 될 것을 대비해 쌓아둔 200개의 옷걸이가 있다면 나머지 180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공부하며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새로운 경험, 지적인 성장,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분별하게 채우던 습관을 멈추고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3가지 황금률을 주문처럼 외우시길 권합니다. 첫째, 필요한 것인가? 둘째, 쓸 만큼만 채우는가? 셋째, 쓸 때 사는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중독에 가까운 과도한 소비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쇼핑 의존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의 진짜 무서움은 물건을 많이 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누군가 만류해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 법칙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언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들 때 즉시 결제하지 말고 딱 15분만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5분 후 다시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욕망은 상당 부분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난감 조르기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장난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1분 안에 결정하고 나오기와 같이 더 짧고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고 조사입니다. 한 경제주간지에서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쇼핑을 금지하는 이 도전에 수많은 주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참가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네, 이만큼이나 쌓여있는 줄 몰랐네, 라며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보물찾기를 한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비를 멈추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인 유니폼 프로젝트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웬 유니폼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한 달간 매일 입는 옷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옷 몇 벌만을 반복해서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5년째 실천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위한 정장은 단 2벌, 평상시에 입는 청바지는 3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이 평균 130벌, 여성이 180벌의 옷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옷장에는 항상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옷만이 걸려있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네 번째는 소비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문 앞에 배송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제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마트에 가보십시오.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직접 물건을 들어보고 사는 그 불편한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자도 만들어줍니다. 주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이 놀라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면 마트에서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 없이 식단에 필요한 재료만 정확히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영수증 분석입니다. 한 달간 모든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구매한 물품 목록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에만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체크되지 않은 물건들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쌓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의 비용이 월 평균 3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이 돈이면 온 가족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에 소중한 돈을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비협조로 정리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치워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을 월 3만 원짜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당신은 몇 개의 상자를 맡기시겠습니까? 상자 10개면 월 3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아까워서 못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서울의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집의 공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공간을 비워낸다면 가족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정리가 막막하다면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정리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냉장고 정리가 어려운 이웃 서너 명이 모여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정리해주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낼 때 정리는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허니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처럼 새로운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리는 낡고 무기력해진 우리 집에 허니문 효과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15분, 하루 한 개 버리기처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1년, 3년의 시간이 쌓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끄러운 공간은 언제든 사람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라진 마음의 평화. 둘째, 건강한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얻게 된 신체의 활력.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얻게 된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신체의 활력,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간에 그리고 삶 속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복잡한 내면을, 정돈된 집은 평온한 삶을 비춘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제가 나눴던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공기가 탁하다. 둘째,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넷째, 충동적으로 쇼핑한 물건, 어두운 색의 물건이 많다. 다섯째, 물건과 공간에 책임자가 없다. 여섯째, 이사 후에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덟째, 집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아홉째, 과거의 흔적, 아주 오래된 물건이 많다. 10번째,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 자체가 없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공감했던 항목이 바로 3번, 가족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리와 가족 소통,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보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 앞에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제 물건 아닌데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저 애한테 물어봐 라며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는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정리 주권을 행사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간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수많은 가정을 경험하며 발견한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희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건 요즘 다들 가진 필수 아이템이니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옷걸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게 필요한 옷걸이가 20개라면 그 20개는 필요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옷을 더 사게 될 것을 대비해 쌓아둔 200개의 옷걸이가 있다면 나머지 180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공부하며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새로운 경험, 지적인 성장,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분별하게 채우던 습관을 멈추고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3가지 황금률을 주문처럼 외우시길 권합니다. 첫째, 필요한 것인가? 둘째, 쓸 만큼만 채우는가? 셋째, 쓸 때 사는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중독에 가까운 과도한 소비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쇼핑 의존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의 진짜 무서움은 물건을 많이 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누군가 만류해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 법칙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언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들 때 즉시 결제하지 말고 딱 15분만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5분 후 다시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욕망은 상당 부분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난감 조르기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장난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1분 안에 결정하고 나오기와 같이 더 짧고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고 조사입니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쇼핑을 금지하는 이 도전에 수많은 주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참가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네, 이만큼이나 쌓여있는 줄 몰랐네, 라며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보물찾기를 한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비를 멈추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인 유니폼 프로젝트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시대에 웬 유니폼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한 달간 매일 입는 옷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옷 몇 벌만을 반복해서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5년째 실천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위한 정장은 단 2벌, 평상시에 입는 청바지는 3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이 평균 130벌, 여성이 180벌의 옷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옷장에는 항상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옷만이 걸려있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네 번째는 소비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문 앞에 배송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제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마트에 가보십시오.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직접 물건을 들어보고 사는 그 불편한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자도 만들어줍니다. 주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이 놀라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면 마트에서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 없이 식단에 필요한 재료만 정확히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영수증 분석입니다.
한 달간 모든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구매한 물품 목록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에만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체크되지 않은 물건들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쌍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의 비용이 월 평균 3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이 돈이면 온 가족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에 소중한 돈을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비협조로 정리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치워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을 월 3만 원짜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당신은 몇 개의 상자를 맡기시겠습니까? 상자 10개면 월 3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아까워서 못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서울의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집의 공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공간을 비워낸다면 가족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정리가 막막하다면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정리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냉장고 정리가 어려운 이웃 서너 명이 모여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정리해주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낼 때 정리는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허니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처럼 새로운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리는 낡고 무기력해진 우리 집에 허니문 효과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15분, 하루 한 개 버리기처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1년, 3년의 시간이 쌓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끄러운 공간은 언제든 사람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라진 마음의 평화. 둘째, 건강한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얻게 된 신체의 활력.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얻게 된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신체의 활력, 경제적 자유. 이 3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간에 그리고 삶 속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복잡한 내면을, 정돈된 집은 평온한 삶을 비춘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제가 나눴던 정리가 안 된 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공기가 탁하다. 둘째,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넷째, 충동적으로 쇼핑한 물건, 어두운 색의 물건이 많다. 다섯째, 물건과 공간에 책임자가 없다. 여섯째, 이사 후에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덟째, 집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아홉째, 과거의 흔적, 아주 오래된 물건이 많다. 10번째, 정리된 집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 자체가 없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공감했던 항목이 바로 3번, 가족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리와 가족 소통,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리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보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 앞에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제 물건 아닌데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저 애한테 물어봐 라며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는 단순히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정리 주권을 행사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간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수많은 가정을 경험하며 발견한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희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건 요즘 다들 가진 필수 아이템이니까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집니다. 옷걸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게 필요한 옷걸이가 20개라면 그 20개는 필요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옷을 더 사게 될 것을 대비해 쌓아둔 200개의 옷걸이가 있다면 나머지 180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공부하며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넣고 싶다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 새로운 경험, 지적인 성장, 관계의 회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분별하게 채우던 습관을 멈추고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3가지 황금률을 주문처럼 외우시길 권합니다. 첫째, 필요한 것인가? 둘째, 쓸 만큼만 채우는가? 셋째, 쓸 때 사는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중독에 가까운 과도한 소비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쇼핑 의존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의 진짜 무서움은 물건을 많이 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누군가 만류해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 법칙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언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들 때 즉시 결제하지 말고 딱 15분만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5분 후 다시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욕망은 상당 부분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난감 조르기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장난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1분 안에 결정하고 나오기와 같이 더 짧고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고 조사입니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1년 동안 쇼핑하지 않기